4.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운동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야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격돌했습니다. 여야는 이곳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꼭 당선시켜 주셔서 깜짝 놀랄만한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람을 선거하면서 서상을 단순하게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낙동강입니다. 강 건너 왼쪽이 부산 북구 강서 지역, 오른쪽이 사상구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낙동대교를 지나 10여 분 거리에 김해시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만큼 논란도 거센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는 자신이 졸업한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사상구 주민 여러분과의 설레는 만남, 그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손 후보는 자신을 사상 딸내미로 소개합니다. 사상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오빠, 수조와 함께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열심히 할게요. 네. 손 후보의 올해 나이는 27살. 이번 총선 최연소 후보입니다. 사상구에서 태어나 초, 중, 고교를 모두 이곳에서 졸업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태어나고 그런 후보를 갖다가 당선시켜야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이 전사를 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후 손 후보는 손수레에 올랐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지역 현안과 의견을 손수레에 모아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시각 부산 사상구의 한 광장이 떠들썩합니다. 손 후보와 맞붙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6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색적인 행사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재미를 더해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정말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좋았고요. 예, 또 많이 볼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깜짝하고 선거 때만 나타나시는 분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갑니다. 문 후보는 나이는 물론 경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 후보와 차이가 큽니다.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등을 맡고 있는 문 후보는 야권에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꼽힙니다.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곳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사인을 받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문후보님 만나시고 어떠세요? 네? 뭐 만나시니까 꽤 많은 거 어떻게 영광스러우세요? 네? 대통령까지. 부산 사상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문 후보가 바로 이곳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출마 선언 이후 새누리당의 아성이었던 사상구의 지역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부산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한나라당이 너무 해놓으니까 이제는 서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할 수 있게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아 이래서는 부산이 안 되겠구나. 이번 선거에서 제가 야당 쪽으로 조금 카가 틀어졌다 할까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문 후보의 대항마로 손 후보를 선택한 것은 파격이었습니다. 공천 초기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지역 민심도 좋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손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부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손 후보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손 후보가 이렇게 고향에서 젊은 패기로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위로 계란치기다라는 심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계란이 바위를 이길 것 같습니다.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는 손 후보를 20% 이상 큰 격차로 앞섰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아마 지지율이 10%는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되죠.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 봐야죠. 지금 현재 손수조 후보한테도 힘이 많이 갔을 것이고. 손 후보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데는 3천만 원 공약도 한몫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전셋집이 3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 돈을 빼서 이것만으로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전셋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손 후보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 후보가 위기에 몰릴 즈음 박 위원장은 또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손 잡아주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음고생이 많지요.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문 후보 측에 비해 손 후보 측은 환경과 조직 모두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손 후보의 솔직한 심경은 어떨까?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조심 잃지 않고 끝까지 정말 맨발 정신으로 걸어서 총선까지 간다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면 좋은 결과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뿐만 아니라 손 후보의 등장 또한 이 지역을 최대 관심 지역으로 만든 요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에게 이번 총선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손 후보에겐 새로운 정치 실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면 문 후보에겐 대권 도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 무대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민심은 여전히 두 후보를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내가 대권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울질 해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뻔하겠죠. 또 결국은 떠나갈 거 아닙니까? 나이가 어려서 참신한 거는 있지만 이제 조금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도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은 모르는데. 공식 선거 이틀째 날 부산의 뜨거운 선거 열기를 식히려는 듯 붉은 빗줄기가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한 축인 부산 북구 강서을 지역. 새누리당 김도읍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그 빗속을 뚫고 다녔습니다. 강수구에 호텔이라 하는 건 안다, 이거. 지금은 해결해주고 그때든지 정리하세요. 내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그때든지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김 후보는 부산 강서구 출신입니다. 초중 고교에 이어 대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이에 맞선 야권 단일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성근 후보. 문 후보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입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문 후보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북강서울이냐? 바로 2000년 노무현 의원이 당선이 확실한 종로구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지역입니다. 노무현 형님의 동생으로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가 남긴 숙제를 하고자 한다면 저로서는
북방서 을을 준비하고 어떤 지역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전략은 지역 토박이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지역주의 타파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고 우리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지역민들의 또 가슴과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은 어떤 반응일까?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측 불허인 상태. 민심도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통합민주당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후보랑 윤석열 후보 지지합니다. 낙동강 벨트의 마지막 주기자, 노풍의 진원지로 불리는 경남 김해을 지역. 이 지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화마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선 1년 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총리에 지명됐다가 사퇴하면서 정치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물리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김 후보의 장점은 많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친화력. 형 어쩌랍니까? 그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고향이기도 하고 김해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정치도 좀 새롭게 바꿔야 되고. 전직 도지사 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과연 이 지역 민심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가늠해보기 위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할머니들은 자연스레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도 이 동네는 김경수가 민주당이 된 게네 이거는 전부 다 민주당을 찍어줘야 하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뜻밖에도 봉화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묘지 성역화 사업 때문에 도로개발 등 지역 발전이 저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민심은 탁 눌리면 탁 터지게 돼가지. 그 정도로 골파가 있어요. 지역민들하고 다 공천을 다 거쳤거든요. 국토관리청에 전문가 섭외하는 사람들하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유가 가깝고 시끄럽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경수 후보에 대한 평가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보아국회의원인지 김해을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후보는 김태호 후보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태호 후보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저는 이번 낙동강 벨트 소위 말하면 6.25 때 우리가 낙동강을 사수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켰듯이 야권 세력이 미래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 대한 세력이 될 수 없다. 진짜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문재인 후보는 지난 주말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김해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신과 가치, 사상, 철학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세력에게 이렇게 내어주셔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많이 꼭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는 이번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합니다. 엊그제 불법 사찰에 관한 문건이 또 공개가 됐죠. 우리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10번도 넘게 탄핵당했을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사과 한마디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박 위원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4번째 부산을 찾은 박 위원장은
현 정부와 함께 참여정부의 불법 사찰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궁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불법 사찰 문제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 이제 확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말 대회전을 거치면서 낙동강 벨트의 선거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지금까지 굳건한 보수 세력의 아성으로 남아있는 낙동강 벨트. 과연 이번 총선에서 친노 세력이 승리해 정권 탈환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근혜 위원장이 수성에 성공해 대권 가도의 청신호를 켤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